자, 오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요, 일단 PPT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컨트롤 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PPT를 왜 쓰는지를 일단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기본적으로 통하는 공통적인 논리라는 게 있어요. 김영준님, 와우, 감사해요. 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런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크림이래.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좀 요소를 아시면서 가시면 오늘의 강의는 어느 정도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강의 또는 PPT를 조금 더 독학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될 만한 어떤 왁구라고 하면 좀 저질이겠죠. 표현이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별다른 건 없지만 그걸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냐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왁구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가장 큰 주제는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텍스트, 두 번째는 도형, 세 번째는 이미지인데 자 여기서 이미지는 사실 도형하고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미지하고 도형,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는 어느 정도 다룰지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끝났을 때 각 그 단계별로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거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끝나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Q&A를 넣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어요? 자, 일단 오늘 강의에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예쁘게 하는 거 안 합니다, 오늘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해드리는 것들 중에 결국은 예쁘다라는 요소를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정렬하는 건 가운데로 정렬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정돈돼 보여요. 정돈된 건 예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런 거는 다 대략 정도를 다루긴 하지만 중요한 건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뭔가를 뭐 어떻게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예. 오늘 강의는 일단은 빠르게 지금 하던 것보다 속도를 빠르게 한다가 일단 목표예요. 그리고 빠르게 하지만 당연히 정확하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일찌감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은 제 글을 보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노력하는데요. 예. 근데 그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했을 때 그때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제대로가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요. 이해되세요? 음.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음. 우리 수업 먼저 예전에 들으셨던 날강도 분들 빼고 예. 얘가 누구냐면 예. 얘 이름이 뭐냐면 야근 요정입니다. 음. 네. 네. 이 야근의 요정이 언제 찾아오냐면 언제 찾아오냐면요. 제대로 못했을 때 찾아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야근을 탓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사를 탓하는데 아니에요. 네.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일단 어떤 스킬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2시간 걸렸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에 1시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점점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엉덩이로 승부하는 거, 소위 이제 그걸 제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농업적 근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농업적 근면성은
언제까진 필요하긴 해요. 저도 되게 그런 편이고 머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편인데 중요한 건 농업적 근면성만 가지고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대로 하는 게.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 안에 빠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PPT에 있어서 또는 엑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소위 마우스질을 3번에서 클릭을 3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단축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 그거는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단축키 만들어 놓은 건데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컨트롤부터 R까지 못 들어가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알았으면 써먹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은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초보이신 분부터 초보이신 분은 오히려 그 버릇이 없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드리는 대로 배우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설픈 중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습관을 못 바꾸셔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자 2번, 3번에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 어린 놈의 새끼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년에 50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보다 연령대 높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무튼 저도 아주 어린 놈의 새끼는 아니니까 네, 제가 해드리는 거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그러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PPT를 하는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야, 여러분, PPT를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왜 하려고 하세요? 또는 왜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류1002님은 어디 복사해 두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나요? 말의 목적을 시각적으로 한 방에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세다. 발표 이해 도움을 위해, 설득을 위해, 전달을 잘하기 위해, 완성도 높은 PT를 위해서, 발표를 쉽게 하려고, 발표 때문에, 이놈의 발표 때문에. 그런 느낌이네요, 김지연님.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설득하려고. 좋습니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수업하시려고. 제품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그럴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정도.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네, 좋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좀 더 하게 하고 싶어서, 그죠? 취직하고 예쁨 받으려고. 좋아요. 저한테 신청하셨던 분 중에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PT를 가르치고 싶다. 아이가 이제 PPT를 할 때가 된 것 같더라. 보니까 학교에서 자꾸 숙제를 받아오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더 잘하죠. 어, 아이가 더 잘하던데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 PPT. 박무재 엄마님은 오늘부로 이제 역전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너 이거 모르지? 이러시면 돼요. 음, 엄청 많은 걸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도 이제 애가 고3, 그 다음에 중2인데, 제가 이제 PPT, 물론 제가 당연히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겠지만, 너 이거 아냐? 그럼 그게 뭐야? 뭐 이래요. 네,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사실은 1차원적인 이야기가 나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필요하니까요. 뭐 회사에서 필요하니까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느낌의 답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원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위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전달, 내용을 이해하고, 뭐 효과적이고 쉽게 하고 전달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취직하고 예쁨 받으려고 인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좋아요. 네.
좋은 마인드를 지니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PPT를 왜 쓰느냐, 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거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근데 PPT를 조금 더 잘하실 생각을 좀 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예,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볼게요. 자,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감. 인간의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아이콘을 PPT에서 갖고 왔는데, 예, 일단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감 맞나요, 이거? 그죠? 예, 이것도 PPT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콘에서. 예,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다 여기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에 이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감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내 감각 기관 중에. 어우, 좋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뭐 두 가지 설 정도가 있는데 설이라기보다도 75%라는 얘기가 있고요. 80%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가끔 가다 보면 90%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치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대략 8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음. 자, 일단 제가 꼭 이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 하더라도 80%냐 75%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는 아시겠죠? 예. 봐야 믿는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영진님. 메러비안의 법칙. 네. 자, 오늘 메러비안의 법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시각 정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각 정보가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연구 결과는 일단 미국 거라서 말하는 데 드는 평균 속도는 보통 110에서 160 단어라고 합니다. 1분에. 1분에요. 네. 그런데, 자, 생각은, 자, 이 말의 속도, 내가 말하는 속도가 110에서 160 단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듣는 속도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거니까. 그죠? 말하는 것만큼 들을 때 그 듣는 그 속도도 말하는 사람의 속도니까 110에서 160 단어 정도를 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가 말하는 속도의 몇 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음. 자, 오케이. 좋아요. 100배라고 하신 우리 릴리씨님은 1분 동안 100만 가지 생각을 하시나 봐요? 100가지? 100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죠. 심지어 말을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을 하죠. 예, 맞죠. 물론 생각이 진짜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생각을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측정한 바로는 맞아요. 3배에서 4배 정도? 3배 정도? 예, 요 정도 빠릅니다. 생각의 평균 속도가. 즉, 지금 우리 채팅창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을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되세요?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인간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간극을 좁혀주는 걸 얘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음. 즉, 자, 시각의 역할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좀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 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장표를 해놨는데 꺼놨어, 이렇게. 끄고서 제가 블라블라 했다고 칠게요, 계속. 그럼 어때요? 이미 볼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갑니다, 시선이. 되시겠어요? 네. 그걸 붙잡아 놓는 게 얘입니다.
물론 제 얼굴로 올 수도 있는데 얼굴도 볼 게 없다. 그랬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글로 쓸 때도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사실은. 뭐냐면 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읽어갈 때도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좋은 글이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그럴 때 그림이라는 게 적절하게 이미지가 있으면 말 그대로 내가 보면서 시각적인 것도 충족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소위 PPT, 그러니까 PPT 이전에 내가 시각 자료들, 시각 정보들을 쓰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말하는 거를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 글씨 겁나 빽빽한 거 보셨죠? PPT에. 뭐 그림 여기 있고 막 글씨 막 뭐 설명 있는 거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과도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도 잡생각을 합니다. 뭐야 뭐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도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딱 보여주는 것만 딱 나오는 게 베스트한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PPT 장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돼요.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시각 정보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다시 그냥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의를 뭔가 환기시키거나 집중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네,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보면서 듣는 것은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훨씬 더 각인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들은 것과 그냥 본 것과 들으면서 본 것은 훨씬 달라요. 학습 효과, 기억 효과에 있어서. 제가 뭐 그걸 숫자로 일일이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눈으로는 이 정보, 그냥 들은 것, 보면서 들은 것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지 자체의 힘인 거예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설명하는 것보다 때로는 한 장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장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회사 그냥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사랑 관련이 그래도 연관해서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PT, 그러니까 PT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사 담당자예요, 회사에. 인사 담당자인데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경력사원이 들어오고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설명을 한대요. 월급은요, 여러분들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요. 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수당이 있고요. 무슨 수당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더한 다음에 뭐 4분을 해가지고 뭘 해서 뭘 하면 여러분들 월급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대요. PPT에다가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예. 공식을 다 쓰는 거지. 이렇게. 예. 써가지고 쫙 해서 설명하는데 끝나면 맨날 끝나고 이제 딱 끝나고서 질문 그래서 다 월급표도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다 끝나고서 가면서 그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야, 그래서 얼마 주면 거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얼마라는 거야? 본인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야. 근데 제가 이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이제 강의 중에 했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딱 온 거예요. 대박. 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다음 강의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월급이요. 블라블라 있는데, 자, 이거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기준으로 1년 동안 만근 아세요? 만근? 만근은 뭐냐면 결근이 없는 거예요.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잘 나오시면 월급으로 연봉으로 이거 살 수 있습니다. 끝.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자체를 또 강의에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서 저 회사 연봉이 얼마야? 이것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와, 씨, 저 회사 연봉 많네? 그 회사 어디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 그 정도로 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또 하나. 자,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일단 띄워놓을게요. 이거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뭐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판서로 막 이렇게 차량 시선으로 움직이는 거요? 잠깐만요. 판서를 막 하다가 선생이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할게요.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중요해 적어 막 이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이 판서로 막 한 다음에 막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중요한 거였어 라고 하고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보는 거에 힘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100번 중요하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더 받쳐주려면 시각 정보를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방금 사선으로 움직이는 거 어떻게 했나요? 자, 깨알 질문 들어오셨고 자, 여기 제가 해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니메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을 그냥 갖다 놓고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어차피 저랑 이따가 다 실습할 건데 애니메이션 실습은 사실 지금은 없어요. 자, 애니메이션에서 네, 효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올라오고요. 이렇게 하면 나눠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날라오기를 쓴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내려온 걸로 썼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면 다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만요. 뭐가 바뀌었어.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은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해결을 해드려 볼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 하여 이제 다시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PPT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잠깐만요. 어이구. 청각으로만 전달하는 것은 너무 약해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쓰는 거고 그 시각 정보라는 게 우리가 텍스트거나 아니면 뭐 표거나 이미지거나 모든 게 사실은 다 시각적인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글 겁나 됐다 크죠? 글씨가. 그죠? 근데 이게 읽는 건 읽는 건데 사실은 보는 것 같이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글씨가 되게 촘촘하게 맞으면 그건 진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또한 그러니까 글씨 또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가미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포인트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만큼 나한테 설명 듣는 사람한테 그만큼 전달력을 올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툴이 100만 개 있겠죠, 세상에. 100만 개 있는데 그 중에 PPT가 가장 보편적인 툴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PPT가 진짜 오래됐고 그만큼 보편적인 어떤 툴이고 다 쓰잖아요. 다 회사에서. 말 그대로. 물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에 뭐 PPT로 하는 것도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왜 그런지도 알아요. 그건 왜냐면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근데 지금 제 장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글씨 하나 그림 하나. 글씨 하나 그림 하나. 어때요?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응? 오래 안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걸 설계하는 거,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거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장표에 대한 작업은 얼마 한 게 없어요. 네. 이래서 제가 하루에 100장, 200장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기획이에요, 기획. 그리고 그거를 막, 디자인 어떻게 하지? 뭐 템플릿 어떻게 할까? 뭐가 더 이쁠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템플릿 이쁜 거 있잖아요. 네. 와, 이쁘다 하는 것도 간섭입니다. 야, 저 템플릿 이쁘네? 그거는 강의의 본질하고 발표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어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정보예요, 그거는. 겁나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여기 막 막 여기 의산지 뭔지 있고 막 차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그나마 좀 심플한 건데 과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더 줘버리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와, 저거 화면 저거 이쁘네. 야, 이거 그라데이션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다 쓰레기입니다. 진짜로요. 네. 심플이 더 베스트, 이즈 더 베스트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하느라고 강의를 못 들어요. 내가 발표하는 걸.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건 다 방해 요소예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 이외 거는.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00%예요. 제가 진짜 한두 번 이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되게 중요해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템플릿에 대한 얘기도 사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템플릿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시면 템플릿 이쁜 거 갖고 오는 거 자체는 오케이. 그런데 불필요한 요소는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쓰세요. 그것 때문에 갇혀버려요. 내 PPT 자료가. 제가 이따 시간 되면 한번 템플릿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면 좋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시각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시각적인 정보 때문에 PPT를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국 PPT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PPT는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신다면 당연히 기왕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좀 더 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상사가 템플릿을 되게 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뭐 좀 소위 격이 있는 회사일수록 고용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식조차 솔직히 과하진 않거든요. 필요한 것만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것 정도 이외에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예. 오히려 그런 게 아닌 회사가 더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아무튼 기왕 하는 거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신 거를 응용을 하시면 템플릿도 되게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그러면은 PPT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까 지금 이미 제가 그냥 사실은 살짝 오바를 좀 해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어떤 그런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오버한 부분도 되게 격하게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템플릿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원래 지금 할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하시는 분은, 이거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어찌 되었든,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겹치지만, 그래서 결국은 PPT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실습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자, 뭔가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픽처가 어떤 전체적인 지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PPT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그냥 딱 꿰뚫고 계시면,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별다른 게 없어요, 전혀. 자, PPT를 구성하는 요소 뭐냐? 텍스트. 맞나요? 도형. 맞죠? 도형 또는 도형의 텍스트, 아이콘, 표, 그래프,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또 뭐 있을까요? 또 있다면 PPT를 구성하는 요소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색상. 그러니까 도형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겠죠? 또 얘기해 보세요.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은 이제 얘네들을 꾸며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얘네들을 덮어주는 어떤 꾸며주는 효과인 거고. 이런 요소, 개체 요소 중에 또 뭐가 있을까? 폰트? 텍스트 안에 있는 거죠, 폰트는. 구도 구성? 아, 죄송해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 말 그대로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냐인데요. 자, 텍스트, 도형, 뭐 아이콘, 표, 그래프, 이미지 한 두 개 정도 더 있다면 음악, 영상 또는 뭐 GIF 같은 거.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거는 텍스트하고 도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어디다 배치할 거냐에 대한 배치에 대한 팁.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걔를 어떻게 꾸밀 거냐. 요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게 하수의 방법과 고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하수는 마우스와 클릭으로 삽질 해서 밤을 새시는 거고, 중수는 제가 일부러 넣었다 뺐어요. 중수가 되게 애매해서. 고수는 그거를 한 큐에, 두 큐에,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게 고수의 작업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기본기를 어느 정도 좀 다져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2번, 3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는 것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그건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또 처음 봤네? 그런 것만 쏙쏙쏙쏙 빼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수의 방법은 오히려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수의 방법을 얼른 익히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조합해서 우리가 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슬라이드를. 그쵸? 그거를 만들 때 말 그대로 작업 속도를 확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얘를 이제 조합하는 것들. 그래서 이걸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특수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속성과 응용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도형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복사하고 복제입니다. 여러분 복사는 뭐 당연히 아시겠는데 복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복제. 복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네, 복제. 그렇죠. 복제도 카피 아니냐? 뭐 그렇죠. 카피가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컨트롤 D도 아시고. 좋아요, 좋아요. 복제를 잘 써먹어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음. 김영준님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해요. 자, 일단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그냥 그 자체로 있는 애들인데 PPT 쓰는 그 장 환경 자체를 설정을 해주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위 진짜로 원클릭으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보를 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빠른 것보다 더 빠르게. 그렇죠.
나만의 단축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키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걸어주는 건 아니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해서 내가 제일 자주 쓰는 걸로 싹 배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찍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특수키 해서 딱 찍으신 상태에서 탁탁탁 눌러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되셨죠? 자, 예상 시간 대비 2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이렇게 1시간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1분이네요. 59분이네요. 대박. 역시 저는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자, 갈게요. 자, 이제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요 장을 끄고 이제 제가 직접 작업하는 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PPT를 좀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이렇게 조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 끄고 제가 공유 화면을 좀 옮겨 볼게요. 자, 여기 화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PPT? 제 커서가 이렇게 노란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이 프로그램을 지금 달아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클릭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스팟 마우스인가? 뭐 깔아놨는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이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을 눌렀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왼쪽 클릭.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제가 누르면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누를 때 만약에 얘를 잡고 뭘 할 때 왼쪽 클릭해서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여기 컨트롤 여기 표시 보이세요? 이렇게 알트 시프트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제가 컨트롤 누르고 얘를 잡아서 끌어요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마우스 다시 한번 할게요. 노란색도 안 보이세요? 이거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노란색 보이세요? 지금은 보이세요? 오케이. 왼쪽 클릭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으로 안 걸어놔서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이제 화면으로 걸어놨으니까 네,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하이. 뭐야? 아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왜 안 꺼지지? 오케이. 자,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면 제가 왼쪽 누르면 왼쪽 클릭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눌렀다라고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트, 네. 시프트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키를 누를 때마다 얘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진도에 따라가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부터 갈게요.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를 처음에 PPT를 우리가 열었어. 자, PPT를 이렇게 열었어요. 맨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장을 추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추가하시나요? 슬라이드 새로 추가하실 때 복붙 그쵸? 몇 개 방법이 있는데 네. 컨트롤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을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을 찍으시고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카피 해서 밑에다가 컨트롤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시죠,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는 모르시지 않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디폴트로 항상 여기 제목을 추가하면 누르세요 해가지고 여기다 보통 제목 쓰고
이러신 다음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이 장은 이렇게 돼 있는 장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양식이 서식이 있는 거는 웬만히 이거예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얘는. 네. 비나면으로 쓰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MS 오피스 이 PPT는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이 양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템플릿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규정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만약에 틀 안에서 하면요. 나중에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할 때 제대로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어서 쓰는 게 바꾸기도 편해요.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게 여기 제목이 조금 더 글씨가 준다거나 여기에 글 간격을 조금 더 띄우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변형의 욕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변형을 하고 싶은데 이거 있으면 이거대로 하면 편하긴 하지. 편하기는 한데 디폴트로 주는 이 값이 디자인적으로 이쁘진 않아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얘 양식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일단은 자, 제가 예쁘게는 아니라고 100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대로 했을 때는 일단은 안 이쁜 건 문제야. 예쁘게는 못하더라도 안 이쁘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이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장표를 이렇게 자, 여기서 그러니까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싹 긁으시면 예,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누르면 양식이 또 살아있어요. 그대로. 걔를 한 번 더 잡고 한 번 더 딜리트를 눌러주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도화지로 변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는 자 요렇게 요게 초기 화면이잖아요. 요게 초기 화면인데 자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 또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에 디폴트로 걸려있는 게 이 제목 슬라이드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얘를 그냥 다른 거 뭘 하시더라도 이건 다 그냥 틀이기 때문에 이 틀은 예, 쓰지 않으시는 거를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음. 그래서 비나면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냥 비나면으로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비나면으로 그냥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웬만하면 정확한 이유 이런 걸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이 이유는 되게 경험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틀대로 쓰시는 분을 본 적도 없고 예. 나 진짜 PPT 너무 못해요라는 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 그냥 있으니까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내가 PPT를 좀 꾸밀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런 툴을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태 계속 써오셨다면 제가 이 이후로 더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당연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식은 지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줄 몰랐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도 원래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이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목 나오고 내용 나오고 내용 1 이것도 다 디폴트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에 맞는 것만 여기에 맞는 거지 이거를 다르게 해주려면 이걸 또 옮기고 뭘 하고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양식을 레이아웃을 벗겨주시는 거 비나면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셨나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양식이 있는 걸 가져와 볼까? 자, 이거는 제 전자책의 표지인데요. 표지인데.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오케이.
자, 이제 복사하고 복제하고 차이를 일단 하나만 좀 먼저 슬라이드에서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글씨를 뭐 그림을 하나, 도형을 하나 그렸어. 이렇게. 뭔가 표지에 뭘 하려고 도형을 그리고 여기다 뭘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뭘 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얘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복사예요. 복사. 네, 복사. 자, 그런데 복제는 뭐냐? 복제는 자 보세요. 얘를 슬라이드를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보통 저는 복제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복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양식으로 계속 뽑아져 나올 때는 복제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찍으시고요. 컨트롤 D를 누르세요. 컨트롤 D. 여기도 컨트롤 이렇게 여기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D. 됐나요? 네. 그러면 복사가 아니라 복제가 됩니다. 복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자, 이거를 복사하고 자, 이게 제가 양식은 아니지만 여기 뭔가가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복사할 때하고 복제하고 할 때하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복제합니다. 복제하면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복사고 이게 복제예요. 차이가 보이세요? 복사는 모든 양식을 다 가져오지 않아요. 복사는. 숨어져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갖고 오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에서 내가 다른 어디 PPT에 갖고 왔는데 되게 이뻐 뭐가 자료가 갖고 왔다가 긁어가지고 딱 붙였더니 이상한 색깔로 떠버리네. 그게 복사가 그래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복사를 했어. 그래서 내 거에다 붙였더니 이건 그대로 나오네. 잠깐만요. 아닌 게 아까 있긴 했던데. 그러니까 복사한다고 다 똑같이 붙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서식이 안 따라 붙고 일부만 따라 붙을 수가 있거든요. 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대로 할 때 복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복사 복제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라서 자, 슬라이드의 얘기로 할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빨리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자, 뭔가가 있고 자, 여기서 첫 번째니까 여기서 1 개요 있고 자, 2 요점 3 목적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셨어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거 보셨나요? 뭔가 하나 딱 만들어서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게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도형 같은 양식이나 이런 것도 쓸만 하겠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복제. 그대로 가져와서 요것만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빨리 하면 이렇다고요. 자, 천천히 하면 이런 거예요. 요 양식하고 똑같이 쓰고 싶어요. 쓰게 될 것 같아. 내가 하다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양식이라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양식을 만들어 놨네? 네, 여기다가 도형을 뭐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자, 2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서 또 하려고 해.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카피하고 여기다가 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자체가 손가락이 컨트롤 C 한 번, 컨트롤 V 한 번, 2번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거를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를 한번 찍고, 어차피 찍는 건 동일한 동작이죠. 그냥 여기 찍은 상태에서 컨트롤, 뭐, D 누르면 그대로 그냥 한 장이 또 생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속도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께해요. 제대로